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시작합니다. 얘들아, 비 온다. 소문소문, 쏙닥쏙닥. 도둑도둑 타라라, 타락타락 도둑, 톡톡 타라락 도둑 타. 비 오는 날 아침 등굣길 하나 둘셋 알록달록 우산들 모여 도둑도둑 타라라 타락타락 도둑 수다를 떤다. 안녕 안녕 오랜만이야. 그동안 잘 지내니? 신발장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다가 비가 오면 신나는 우산 친구들 톡톡 타라 도도독. 몸도 활짝활짝 도 활짝 펴고 신이 나서 수다 떨지요. 도둑도둑 타라라 타닥타닥 도둑 우산들의 수다 시간. 몸도 활짝활짝 도 활짝 펴고 신이 나서 수다 떨지요. 시원한 비 맞으며 경쾌한 등굣길 우산들의 즐거운 수다 시간. 비 오는 날 아침 등굣길 하나 둘셋 알록달록 우산들 모여 도둑도둑 타다닥 타닥타닥 도둑 수다를 떤다. 안녕 안녕 오랜만이야. 그동안 잘 지내니? 신발장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다가 비가 오면 신나는 우산 친구들 톡톡 타다닥 도도독. 몸도 활짝활짝 도 활짝 펴고 신이 나서 수다 떨지요. 도둑도둑 타다닥 타닥타닥 도둑 우산들의 수다 시간. 몸도 활짝활짝 도 활짝 펴고 신이 나서 수다 떨지요. 시원한 비 맞으며 경쾌한 등굣길 우산들의 즐거운 수다 시간.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안녕하세요. 그림책방의 책방지기 요정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김민초 작사, 이지은 작곡의 우산들의 수다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비 오는 날 좋아하시나요? 저는 비 오는 날을 아주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밖으로 나가는 순간 신발은 축축해지고 옷은 눅눅해지고 또 춥고, 그래서 비 오는 날은 특히 외출을 망설이게 되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연이어 비가 계속 오는 날 집안에 콕 박혀 있으면 괜히 몸도 마음도 조금은 더 나른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또 이상하게 비 오는 날만의 좋은 순간들도 분명 있습니다. 밖에 나가는 건 싫지만 집안에 조용히 앉아 따뜻한 커피 한 잔 내려두고 빗방울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소리들을 듣고 있으면 그 시간만큼은 나만을 위한 순간처럼 느껴지거든요. 괜히 서두르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미뤄두었던 생각들을 가만히 꺼내봐도 괜찮을 것 같은 기분. 그렇게 창문에 빗방울이 맺히는 걸 바라보다 보면 마음속 소음들도 조금씩 잦아드는 느낌이 듭니다. 연이어 비가 오는 요 며칠, 이 비가 그치고 나면 날이 제법 더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저는 이 비가 꼭 봄이 보내는 마지막 인사처럼 느껴집니다.
나 이제 갈게 하고 조용히 말하는 것처럼요. 계절은 늘 그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어느 날 문득 벚꽃이 다 져버렸다는 사실을, 따스하게 살랑이며 불었던 바람에 실려오는 열기가 달라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 거죠. 그래서인지 오늘처럼 계절의 마지막을 알리는 듯한 비가 오는 날은 자꾸만 지나간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금방 지나갈 순간들, 또 당연한 줄 알았던 시간들, 그리고 미처 충분히 바라보지 못했던 마음들까지요. 혹시 여러분도 오늘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괜히 마음이 말랑해져서 오래된 기억 하나를 꺼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비 오는 날은 사람을 조금 솔직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바쁘다는 이유로 그냥 지나쳤던 감정들도 이 빗소리를 듣고 있자면 잠시 그 감정들에 머물게 되니까요. 그러니 오늘은 이 그림책방과 함께 잠깐의 여유를 즐겨보시는 것은 어떠세요? 따뜻한 차 한 잔 천천히 마시면서 편한 자세로 약간의 게으름을 피우며 쉬어가도 좋겠습니다. 세상도 오늘은 빗소리에 맞춰 조금 느리게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외출하기는 귀찮고 괜히 나른해지는 이런 날, 라디오에 귀 기울이며 따뜻하고 다정한 시간으로 함께 만들어가 봐요. 오늘도 천천히 여러분 곁에 머무르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이세희 작사 작곡의 안녕 별꽃입니다. 생 바로 생 승리에 새하얀 별꽃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그림책은요. 지난 4월 북스토리아이 출판사에서 출간된 가야노 시냐 작가의 나무늘보 매부입니다. 이 작품은 김난주 번역가님이 우리말로 옮겨주셨습니다. 이 책은요. 온라인 서점에는 나무늘보 매부라는 이름으로 이제 등록이 되어 있기는 한데요. 책 표지에는 그 나무늘보 매부 앞에 작은 글씨로 글이 덧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를 다 읽어드리자면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나무늘보 매부입니다. 제가 왜 이 책에 끌렸는지 조금 눈치채셨나요? 네, 제가 요즘 가끔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는데 하면서 이 나무늘보 매부 책을 고르게 되었어요. 이 책을 쓰고 그리신 가야노 시냐 작가님은요, 1994년생이세요. 꽤 어리시죠. 도쿄대학 도쿄 공예대학의 디자인학과를 졸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매부가 졸업 작품이셨다고 해요. 또한 이 작품을 보시면은 독특한 그림 기법이다라고 조금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화가 조르주 쉐라의 영향을 받아서 점묘 기법을 활용해서 이 그림을 그리셨다고 합니다. 재미있었던 거는 뭔가 되게 의욕적으로 열심히 해도 헛수고로 끝날 때가 많아서 그런 자신의 모습을 닮은 캐릭터로 이 매부를 그려내셨다고 해요. 과연 어떤 친구일지 차차 또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역을 하신 김난주 번역가님은요, 현재 일본 문학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냉정과 열정 사이라던가, 그 다음에 또 그림책 중에서는 까만 크레파스 요술가게, 도토리 마을의 빵집 등등 다양한 책을 번역해 주셨습니다. 이 책은요, 우선 판형은 A4 용지랑 비교를 항상 해드리는데, A4 용지랑 비교했을 때 세로 길이는 한 3cm 정도 작고요. 가로 폭은 A4 용지랑 거의 비슷한 그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지는 전체적으로는 아주 초록빛으로 그려져 있고, 색칠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주인공 나무늘보 매부가 이렇게 양손과 다리를 대자로 활짝 펼친 채 편안하게 드러 누워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저는 이 인물 주인공의 배치도 되게 재미있다라고 느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매부가 머리가 아래쪽, 다리가 위쪽, 그러니까 이렇게 딱 누워 있을 때 독자가 매부의 머리 위쪽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런 각도를 활용을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보다 보니까 뭔가 매부가 더 귀찮아, 나 이렇게 좀 빈둥빈둥 하고 싶어 라는 그 느낌이 훨씬 더 잘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이 매부의 머리 쪽에는요, 새싹이 하나 돋아 있고요. 그 새싹 옆에는 노란색의 커다란 눈망울을 한 누군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친구의 정체는 그림책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재미있는 점은요, 우리가 나무늘보라고 하면은 사실 다양한 그림책에 이미 주인공으로 등장한 적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게으르지 않습니다. 이 책에도 나무늘보가 등장을 하는데, 대부분 나무늘보는 우리가 사진이나 그런 거를 봐도 갈색 톤의 그 동물로 많이 그려지잖아요. 근데 이 오늘 소개해드리는 나무늘보 매부라는 이 그림책 표지에 있는 나무늘보는요, 초록색이에요. 진짜 초록색 나무늘보가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요거는 매부가 겪은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선 전 제목이 왜 매부라는 이름을 이렇게 캐릭터 이름으로 지었을까 궁금했는데, 요거는 책 속에 있더라고요. 이 일본어로 매부쿠라고 하는 말이 싹
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 싹트다라는 의미의 매부쿠에서 이름을 따서 이름을 매부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매부 머리 위에 새싹이 이렇게 뿅 하고 돋아 있는 것 같아요. 이 매부는요, 나무늘 보니까 원래는 나무 위에 살았어요. 굉장히 다정하고 또 뭔가 이렇게 막 도와주고 싶어 하는 그런 의욕이 넘치는 친구였습니다. 굉장히 다정하고 의욕 넘치는 이 매부는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어서 나서도 이게 너무 느리다 보니까 번번이 실패하게 됩니다. 자꾸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날 문득 매부는 모든 게 다 귀찮다라고 느껴지게 돼요. 얼마나 모든 게 귀찮았냐면요.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조차 귀찮다라고 느낀 거예요. 요즘 이야기로 하자면 번아웃 같은 게 왔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되게 열심히 바쁘게 해낼 때도 번아웃이 오지만 뭔가 눈에 보일 때는 저 사람 뭐 하는 거 없는 것 같은데? 라고 보일지라도 그 사람이 감정적으로 무언가를 계속 소비하고 있다면 그 감정에 대한 번아웃도 오는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이 저는 나이가 들다 보니까 좀 이 사람의 마음 씀씀이에도 어느 정도의 용량이라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무언가에 마음을 많이 쓰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나를 돌볼 마음이라던가 다른 사람을 한번 살펴볼 여유 같은 게 없게 돼서 좀 지치고 귀찮아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그런 감정적 번아웃도 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매부는요. 그래서 매번 이런 실패를 겪다 보니까 번아웃이 온 건지 나무에 매달리는 것도 귀찮아져서 나무에서 손을 놓아버려요. 그리고는 풀썩 나무 아래로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때부터요. 그냥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누워 있었냐면요. 온몸을 이끼가 다 덮을 때까지 꼼짝 않고 누워 있게 돼요. 아, 귀찮다라고 생각하면서요. 얼마나 꼼짝 않고 누워 있었는지 나중에는 벌레들도 왔다 갔다 하고요. 나비도 왔다 갔다 하고요. 아무도 근데 이 친구가 나무늘보라는 걸 눈치채지 못하죠. 그러다 어느 날 매부의 배 위에 작은 나방이 날아와 알을 낳고 보살피게 돼요. 이 나방은 자기가 알을 낳고 보살피는 그 이끼 위가 나무늘보의 배 위라고는 상상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가 이제 알을 보살피기 좋은 곳이겠거니 하고 애지중지 알을 보살피는데 어느 날 비가 오게 되죠. 거센 비가 이렇게 막 내리치니까 이 작은 나비가 아니라 나방이에요. 이 작은 나방이 허둥지둥 하게 되는 거죠. 이거 내 알들 보호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그런데 얘가 너무 작고 약하고 빗줄기는 너무 거세고 이거 보니까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거예요. 매부는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하죠. 귀찮다. 근데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 두 가지 마음 사이에서 갈등을 하게 됩니다. 결국 매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는 그림책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우리가요, 뭔가 누구나 그럴 때 있죠. 귀찮고 막 무기력하고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다라는 무력감에 시달릴 때가 있어요. 근데 저 이 책 보면서 되게 좀 제 마음을 울렸던 게 그런 순간에서 나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것, 나를 다시 일으키게 하는 것이 괜찮아, 힘들어 이런 위로가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등장함으로써 내가 다시 움직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발상이 저는 되게 좀 제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타인을 위해서 내가 움직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결국은 나를 위한 행동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런 선순환이 멋있더라고요. 당연히요, 가만히 있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을 수 있죠. 지치면 움직이기 싫고 어쩔 때는 진짜 생각도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런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것. 그런 것이 나를 위한 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더라는 것. 그리고 또 선한 의도를 가진다는 것. 내가 타인을
도와주고 싶어 하는 마음, 그게 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더라도 그게 실망하고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 그림책 속에서는 잘 그려내는 것 같습니다. 이 열심히 적극적으로 움직여도 헛수고가 되어버리는 자신의 모습이 매부와 닮았다라고 이야기했던 작가의 말처럼 사실 우리 모두 이 매부 속에서 자신의 모습의 한 조각을 발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이런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언젠가는 그 의도 덕분에 내가 다시 움직이고 내가 다시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 마음에 다정한 마음, 남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 선한 의도를 꼭 잊지 말고 간직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노래는요, 한은선 작사, 이세일 작곡의 비가 내려요입니다. 보지 보지 봄비가 내려요. 하늘 안에 꽃잎이 내려요. 시원한 여름비가 내려요. 주룩주룩 소나기 내려요. 나무에 날록달록 단풍비 바람결에 춤추는 가을비 추운 겨울에도 내리죠. 사락사락 새하얀 눈꽃빛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 따라 예쁘게 내려요. 고운 향기로 예쁜 빛깔로 피꽃이 퐁퐁퐁 피어요. 보지 보지 봄비가 내려요. 하늘 안에 꽃잎이 내려요. 시원한 여름비가 내려요. 주룩주룩 소나기 내려요. 나무에 날록달록 단풍비 바람결에 춤추는 가을비 추운 겨울에도 내리죠. 사락사락 새하얀 눈꽃빛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 따라 예쁘게 내려요. 고운 향기로 예쁜 빛깔로 피꽃이 퐁퐁퐁 피어요.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그림책은요, 지난 3월 주니어 RHK에서 출간된 심심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펠리치타 살라 작가님이 쓰고 그리셨고요, 김세실 번역가님이 우리말로 옮겨주셨습니다. 펠리치타 살라 작가님은요, 이탈리아 로마에서 태어나 호주에서 자라셨다고 해요.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를 하셨고요. 또 로마로 돌아와서 그림을 독학으로 공부하고 익히면서 그림책 작업을 하고 계시다고 해요. 이탈리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프레미오 안데르센 상과 미국 일러스트레이터 협회 골드 메달을 받으셨고요. 케이트 그린어웨이상 최종 후보까지 오르셨던 실력 있는 작가님이세요. 저는 이 작가님의 그림이 굉장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느끼거든요. 어떤 부분이 그렇게 저한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그냥 이 작가님 그림책은요, 작가님의 성함을 보지 않고 그냥 표지만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다가, 이 책 좀 표지 예쁜데? 나 이 책 좀 마음에 드는데? 하고 집었을 때 이 작가님인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림을 그리셨던 작품 중에서요, 펜으로 만든 괴물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이게 그
프랑켄슈타인을 창조했던 그 여성 작가 메리 셸리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이 작품도 표지가 굉장히 좀 매력적이거든요. 근데 이 책은 이제 뉴욕타임스 뉴욕 공립도서관 올해의 뛰어난 책으로 또 선정이 되셨다고 해요. 또 그 딱 맞는 돌을 찾으면이라고 하는 작품은 아마존 최고의 아동도서에 선정이 되었었고 또 이 외에도 도시텃밭에 초대합니다. 오늘의 식탁에 초대합니다. 이런 작품들도 그림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이 두 작품은 직접 쓰고 그리신 책이에요. 김세실 번역가님은요, 제가 이 그림책방을 통해 몇 번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현재 그 마더북이라고 하는 그림책 테라피스트를 양성해내는 기관을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작가이자 번역가로도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영유아 발달과 그림책에 관한 이론서 그림책 페어런팅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고요. 또 내가 바라는 건 힘내라 힘, 혼나기 싫어요 등의 그림책에 글도 쓰셨습니다. 이 외에도 뭐 아주 배고픈 애벌레 완전 스테디셀러죠. 아빠 더 읽어주세요. 이런 책들의 번역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림책 마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그런 번역가이자 뭐 작가님이십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심심해라고 하는 작품은요. 우선 판형은 A4용지랑 비교했을 때 세로 길이는 한 0.5mm 정도 작고요. 그 다음에 가로 길이는 한 0.5mm 정도 뚱뚱한 거의 A4용지 크기의 그림책입니다. 표지에는요. 저희 표지 보면서 너무 웃었는데 우선 영어 제목이 볼드예요. 근데 심심해 이렇게 적혀 있고 이 주인공 여자친구가 정말 심심한 표정으로 뭐 이런 쿠션 더미, 옷 더미 같은 거에 벌러덩 드러누워 있습니다. 주변에는 장난감, 책 이런 것들이 막 떨어져 있고요. 그 아이 뒤에 보이는 벽면에는 아이가 그린 것 같은 그림도 붙어져 있지요. 이 아이가 이제 심심해라는 감정을 가지고 이제 심심해 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인데요. 저 이 책 보면서 너무 웃었던 게 제가 예전에 이제 처음 그림책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그림책 창작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제목으로 하려고 했던 게 놀아줘였습니다. 저희 아이가 그때가 뭐 한 4살, 4살, 5살 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딱 저랑 눈만 마주치면 놀아줘. 엄마 놀아줘. 놀아줘. 그래서 제가 놀아줘라는 말에 노이로제가 걸릴 것 같았었거든요. 근데 이 놀아줘와 세트를 이루는 말이 심심해였어요. 그래서 이 책 보면서 그렇게 너무너무 심심해했던 저희 아이가 떠오르더라고요. 이 책은요, 진짜 뭐 그때는 저희 아이가 어렸으니까 이제 뭐 스마트폰 이런 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저 이 지루하고 심심한 시간을 보낼지 모르니까 엄마를 이제 들들들들 볶았던 건데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 특히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아이들 입에서는요, 심심하다는 말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심심한데 심심하지 않고요. 놀고 있는데 놀고 있지 않은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 진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정말 심심한 순간에 찾아오는 찐 재미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우리가 아이가 심심하다 그러면 저도 그랬는데 뭔가 빨리 재밌는 걸 찾아줘야 될 것 같은 압박감을 느끼잖아요. 그래? 그러면은 뭐 엄마가 책 읽어줄까? 아니면 엄마랑 뭐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래? 막 다양한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이 책은요, 그냥 정말 너무 심심해서 몸이 비비 꼬이고 몸이 막 뒤틀리는 그런 막 심심함에 몸부림치는 이 시간들이 지나가고 나면 그 끝에 벼락처럼 찾아오는 나만의 세상을 너무 멋지게 보여주는 그런 그림책이에요. 그래서 이 주인공 아이도 진짜 심심하다고 하면서 몸을 베베베베 꼬는데요. 저는 그런 장면들도 너무 재미있었어요. 진짜 제가 어렸을 때는 뭐 TV 같은 것도 저희
부모님께서 막 자유롭게 보게는 안 하셨거든요. 몰래 보는 적은 있었지만, 그러니 할 게 없으면 정말 막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뭐 대굴대굴 굴르면서 심심하다 심심하다 이러면서 막 밖에 나가볼까 뭐 아니면 뭐 집에서 이걸 해볼까 뭐 오만 때만 상상을 다 하면서 보냈었는데, 이 아이가 심심함에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니까 그때의 제 모습도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너무너무 심심하면 결국 상상놀이를 하게 되잖아요. 뭐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이 상상을 하다 보면 온갖 뭐 다양한 것들이 막 따라오게 되는데, 이 친구의 상상은요, 가히 글로벌합니다. 인도, 브라질, 이집트, 뭐 호주, 뭐 다양한 책들을 본 건지 아니면 뭐 세계 지도가 집에 있었던지, 어쨌든 이 아이가 이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벌어지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재밌어요. 온 세상을 누비며 나만의 세상을 창조해내는 이 원동력은 결국은 심심함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이제 심심하다 그러면 그래 좀 심심해 봐라. 심심한 것도 필요해 라고 이야기를 해줄 여유와 좀 근거가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 책 보고 나서. 결국 이 아이는 이 심심함이 해소가 되었을까요? 이 마지막에 아이가 한참 자기만의 세계에 푹 빠져 있을 때 엄마가 외치게 됩니다. 리타, 와서 저녁 먹어. 빨리 와. 이렇게요. 그때 아이는요, 어떻게 행동할까요? 저는 이 아이의 마지막 대사에서 저도 모르게 약간의 카타르시스를 느꼈어요. 이 아이가 드디어 자신만의 세계와 나만의 재미를 찾았구나. 스마트폰 없이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노래는요, 이정인 작사 작곡의 달보들의 봄입니다. 한들 살랑살랑 불어오는 봄바람, 산들산들 예쁜 꽃들 내 맘에 피어요. 쉬는 물소리도 지저귀는 새들도 봄의 노랫소리, 푸르른 꽃가람 유슬유슬 바다다도 모두 봄날을 화답해. 한들 살랑살랑 느껴지는 고운 향기, 몽글몽글 봄빛 마음 내 맘에 피어요. 한들 살랑살랑 불어오는 봄바람, 산들 예쁜 꽃들 내 맘에 피어요. 쉬는 물소리도 지저귀는 새들도 봄의 노랫소리, 푸르른 꽃가람 유슬유슬 바다다도 모두 봄날을 화답해. 한들 살랑살랑 느껴지는 고운 향기, 몽글몽글 봄빛 마음 내 맘에 피어요.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그림책방은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FM 91.3에서 들으실 수 있는 책방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금요일 오전 9시에 본방송과 재방송이 이어집니다. 방송에 소개된 책들은 인별그램에서 그림책방, 영어 알파벳으로 GRIMCHECKBANG를 검색하시거나
초록창 블로그에서 요정쌤의 책 이야기를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기는 너튜브에서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다시 듣기를 검색하셔서 그림책방 찾아보셔도 되고요. 블로그 요정쌤의 책 이야기에서 링크 타고 들어가서 들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그림책은요. 지난 4월 제이픽 출판사에서 출간된 난 행복한 나비입니다. 이 책은요. 알렉스 라티머 작가님이 글과 그림을 쓰셨고요. 도은선 번역가님이 우리말로 옮겨주셨습니다. 알렉스 라티머 작가님은요. 햄프셔 그림책 상과 읽어주기 좋은 그림책에 수여하는 CELI 낭독 도서상을 받았으며 커먼웰스 단편소설상 후보에 오르셨다고 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 살고 있는 작가님이신데요. 곤충이나 식물, 새처럼 주변의 작은 것들을 관찰하는 걸 좋아한다고 하십니다. 저는 사실 이 작가님 작품은 이 작품이 처음인데요. 다른 작품도 조금 궁금해지는 그런 작가님이긴 하네요. 도은선 번역가님은요, 그림책에 큰 매력을 느끼셔서 20년 넘게 아이들과 함께 그림책을 읽고 다양한 활동을 하며 지내는 편집자이자 번역가이십니다. 책을 통해 새로운 세상과 생각을 만나며 따뜻하고 다정한 그림책과 오랫도록 함께하고 싶다고 소개해 주셨네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난 행복한 나비라는 그림책은요. 판형은 A4 용지랑 비교했을 때 세로는 한 1cm, 1.5cm 정도 작고요. 가로는 1.5cm 정도 뚱뚱한 그런 그림책이에요. 표지는 딱 아이들 좋아하겠는데 싶을 정도로 아주 알록달록합니다. 핑크색부터 노란색, 초록색, 다양한 색감이 사용이 되어 있고요. 제목 근처에는 아주 예쁜 알록달록한 나비들이 팔랑팔랑 날아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정중앙에는요, 주인공인 것 같은 아이가 다리라고 해야 될까요? 한 손을 이렇게 들고 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는 나비가 맞나 싶을 정도로 색깔이 조금 칙칙합니다. 황토빛이 나고요. 날개에도 별다른 무늬 없이 끝에만 이렇게 검은색 선이 그려져 있어요. 조금 짙은 색 선이. 과연 이 친구의 정체는 무엇일지 그림책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인공의 이름은요. 프랭크입니다. 프랭크. 프랭크는요. 아주 평범한 애벌레예요. 프랭크의 친구들 중에는요, 큰 친구도 있고요, 작은 친구도 있고요, 점박이 무늬, 지그재그 무늬, 길쭉하네, 짤막하네, 털나네, 별별 친구가 다 있는데요. 우리의 주인공 프랭크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애벌레로서 갖춰야 할 아주 기본적인 것, 눈, 그 다음에 다리, 그 다음에 주름, 이거 외에는 그냥 평범한 친구입니다. 사실 평범하다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평범이라는 게 어쩔 때는 좀 폭력적인 말 같기도 하거든요. 왜 평범이라는 보편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건지 갑자기 그런 쪽으로 생각이 튀는데 어쨌든 이 친구는요. 특별히 크지도 특별히 작지도 않고요. 특별한 무늬가 몸에 있지도 않은 그런 친구예요. 애벌레들이 모여서 이제 막 나뭇잎을 뜯어 먹으며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나는 어떤 나비가 될까 하면서요. 하지만 프랭크는요, 별다른 이야기 하지 않아요. 다른 친구들이 부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요. 그냥 지금 이 순간 햇볕 쬐면서 나뭇잎 먹고 또 친구들이랑 이야기하고 그냥 그런 순간이 너무 좋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순간순간에 만끽하는 아주 매력적인 친구인데요. 이제 애벌레들이 하나 둘씩 번데기가 되어 가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아름다운 나비로 이제 변태하게 됩니다. 나비로 변하게 되는 거죠. 정말 다양했던 애벌레의 모습만큼이나 다양한 나비들이 깨어나게 돼요. 그런데요, 이 나비들이요,
아주 예쁘고 화려하게 태어난 것 같은데 다들 아쉬운 점이 하나씩 있어요. 나는 좀 줄무늬가 더 컸으면 좋겠는데. 뭐야, 나는 좀 점이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응? 내 무늬는 너무 작아. 내 무늬는 너무 커. 나는 세로줄이 좋은데. 나는 가로줄이 좋은데. 이러면서요. 그런데 우리 프랭크는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왜냐면요, 그냥 이미 나는 애벌레였다가 아주 성공적으로 나비로 변신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프랭크가 이렇게 외칩니다. 와, 여기 봐. 난 그냥 이파리에 찰싹 매달려 있는 애벌레였는데 말이야. 지금은 튼튼한 날개가 생겼잖아? 늘 가보고 싶었던 저 강에도 이젠 갈 수 있다고. 예쁜 꽃을 찾아서 온 세상을 돌아다닐 수도 있어. 와, 당장 갈래. 이렇게 말이에요. 자, 프랭크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른 나비들은 쟤 왜 저래? 이렇게 반응을 해요. 쟤는 자기가 별로 안 예쁜 거 모르나? 이런 식으로요. 자신들의 잣대를 가지고 프랭크를 평가하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 프랭크는요,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아요. 그냥 나 간다 하고는 아주 훌쩍 자신만의 비행을 시작하게 되죠. 이 책 보면서요, 되게 멋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을 가지고 수많은 그림책이 탄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되게 하찮은 존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가 나비였어. 막 이런 그런 자신의 매력과 자신의 장점을 깨닫게 되는 이런 그림책들도 사실 많은데 이 책이 좀 매력적이었던 게 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그런 그림책의 흐름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되게 막 평범한 애벌레가 나오면 그래 얘는 나중에 신데렐라처럼 아주 멋있게 변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프랭크는 그러지 않아요. 그냥 프랭크 자신의 본연의 모습대로 나비가 됩니다. 그런데 매력적인 건 이 프랭크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 나 되게 멋있잖아. 나 되게 괜찮아. 너희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는 내가 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아. 그냥 나는 나만의 방식으로 만드는 나의 길을 내가 사랑해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되게 대단한 자존감 아닌가요? 만약에 제가 프랭크라면은 너무 쉽게 나의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따지면 나의 행복감 아닐까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포기하거나 막 자기 자신을 다그치면서 살아가는데 그냥 지금 여기 그 심리학에선 here and now라는 말을 많이 하던데 지금 여기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내 자신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 저는 그런 메시지가 너무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책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어지는 노래는요. 권혁준 작사, 박윤희 작곡의 다르게 예쁘다입니다. 꽃잎은 하니 하니 예쁘고 풀잎은 삐죽빼죽 예쁘다. 병아리는 노랑노랑 삐약삐약 예쁘고 엄마 닭은 하양하양 꼬꼬댁 예쁘다. 그래 그래
남자는 동글동글 예쁘고 고구마는 길쭉길쭉 예쁘다. 망아지는 귀엽게 또각또각 예쁘고 아빠 말은 멋지게 따그닥 예쁘다. 그래 그래 다르다 달라. 너도 나도 다르게 생겼구나. 둥그러니 세상에서 다르게 예쁘다 예뻐. 예쁘다 예뻐.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그림책은요, 지난 4월 책 읽는 곰 출판사에서 출간된 모이샤 캘러웨이 작가님의 개미는 출근 중입니다. 모이샤 캘러웨이 작가님은요, 영국 그림책 작가님이신데요.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영감을 받아 발랄한 유머가 담긴 그림책을 그리고 계시다고 해요. 우리나라에 번역된 그림책은 아마도 이 책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은요, 박규리 번역가님이 우리말로 옮겨주셨는데요. 이 박규리 번역가님은요, 케임브리지 대학교 산업지속가능성 센터에서 연구를 하고 또 고려대 겸임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지속가능 디자인 박사라고 하세요. 굉장히 이력이 독특하신데요. 기후변화와 쓰레기 문제 연구를 위해 세계를 누비신 아주 요즘 지구에 꼭 필요한 그런 박사님이십니다. 다양한 번역을 또 하셨는데 우선은 런던 스트리트 북가 아무튼 딱따구리라는 책을 쓰고 비거닝이라는 책을 또 함께 쓰셨고요. 덕분에 발명, 덕분에 건축, 덕분에 발견, 지구에서 가장 큰 발자국, 마이티 오 같은 작품을 우리말로 옮겨주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개미는 출근 중이라는 책은요, 판형은 세로 길이는 A4 용지랑 비교했을 때 1cm 정도 작고요. 가로는 한 3, 4cm 정도 뚱뚱한 책인데요. 이 책 딱 보자마자 저는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석철원 작가님의 개미야 다 모여도 떠올랐어요. 그 책이랑 같이 봐도 참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미야 다 모여가 이 유아 친구들에게 뭔가 재미를 주는 그런 책이라면 요 개미는 출근 중은 거기에서 조금 한 발 더 나아가서 개미의 생태를 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지식 정보를 담고 있는 그림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요, 세상에서 가장 게으른 일개미 미니예요. 우리가 보통 개미라고 하면 부지런하다라는 게 아주 당연한 형용사로 붙는데요. 이 우리의 주인공 미니는요, 게으르기로 유명한 일개미입니다. 그래서 이 게으른 일개미 미니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 언니와 함께 모험을 떠나게 되죠. 모험이라고 해도 이제 그 개미 마을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일이 나한테 맞을까? 저 일이 나한테 맞을까? 하면서 적성을 찾아갑니다. 자, 그 과정에서 우리는 다양한 개미의 생태를 엿볼 수 있어요. 그런 점이 굉장히 흥미롭고 좋기는 하지만 그것뿐이라면 또 조금 아쉽잖아요. 이 책에 재미있었던 거는요, 미니가 찾아내는 일은 개미 마을에 원래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미니는 게으르잖아요. 원래 타고난 천성이 그래. 그래서 막 부지런히 일하고 바쁜 그런 것들이 자기랑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언니에게 나 좀 나한테 맞는 일을 찾아서 다른 개미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보고 올래 라고 떠나게 되는데요. 그 떠난 여행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에게 어울리는 일이 생겨요. 저는 이런 점이 되게 요즘의 어린이들과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어린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요, 정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어요. 지금 존재하는 직업이 미래에 당장 한 10년 뒤에만 해도
있을지 없을지 불확실합니다. 그럴 때일수록요, 나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나에게 잘 맞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쭉 좋아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알면은 그거에 맞는 일이 저절로 따라오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 책을 보면서 하게 되었어요. 과연 미니는 어떤 일을 하게 되었을지 그림책 통해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당연히 개미의 생태와 다양한 개미들에 대한 그런 정보들이 꽉꽉 담겨 있으니 재미와 정보,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점까지 모두 꽉 잡은 그림책이에요. 추천 드릴게요. 이어지는 노래는 유선정 작사 설재호 작곡의 개미의 여행입니다. 따뜻한 햇살 맞으며 따뜻한 햇살 좋아 놀러 나온 개미들 꼬물꼬물꼬물 영차 어디로 갈까 우리랑 내리라 소나무 기둥에서 달리기를 하나봐 누가 할까 넝쿨 줄기 따라 빙글빙글 돌아요 찰록한 허리로 살살살 돌멩이 틈 사이 지나요 또 어떤 재밌거리 있나 줄지어 요리조리 살펴요 나팔꽃 속에도 들어가 숨었다 잎사귀 끝에서 굴러요 맛있는 과자 주워 먹으며 친구를 초대해요 따뜻한 햇살 맞으며 따뜻한 햇살 좋아 놀러 나온 개미들 꼬물꼬물꼬물 영차 어디로 갈까 우리랑 내리라 소나무 기둥에서 달리기를 하나봐 누가 할까 넝쿨 줄기 따라 빙글빙글 돌아요 찰록한 허리로 살살살 돌멩이 틈 사이 지나요 또 어떤 재밌거리 있나 줄지어 요리조리 살펴요 나팔꽃 속에도 들어가 숨었다 잎사귀 끝에서 굴러요 맛있는 과자 주워 먹으며 친구를 초대해요 까만 엉덩이 실룩거리며 모두 함께 떠나볼까 여행하는 개미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오늘 소개해드린 그림책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시는 책이 한두 권쯤은 있었으면 합니다. 지난 화요일에는요, 그 그림책 마을 새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라는 테마로 제가 짧게 그친소라고 부르는 오프라인 책 모임을 두 번째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두 번째 모임이었는데 또 이번에 새로 와주신 분도 있어서 굉장히 생기 넘치게 진행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번 달에는 어린이와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을 위주로 보여드렸었는데요. 어린이들이 재밌어할 책이라고 골랐는데 정작 들으시는 어른분들께서 더 재미있어 해주셔가지고 저까지도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원래 제가 이 모임을 매달 둘째 주 화요일 저녁으로 기획을 했는데요.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모임을 진행하는 그림책방 곰곰에 좀 사정이 있어가지고 한 주를 미루게 됐었거든요.
너무 죄송한 마음에 뭘 조금 더 해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림체 큐브, 제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수업에서 그림체 큐브를 가지고 와서 함께 만들어 보면 좋겠다 해서 요번에 이제 같이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렸던 그림책 중에 10이 될 거야가 있어서 그림체 큐브를 활용해서 10 가르기 모으기 할 수 있는 큐브 만들었는데요. 뭐 성인들이니까 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아, 또 나는 나만의 스타일로 해볼 거야 하시는 분은 그 책에 있는 아주 재치 있고 재미있는 문장을 담아 가시기도 했습니다. 항상 뭐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재미있는 그림책 들고 가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늘 이제 더워지니까 시원한 차와 또 맛있는 간식 조금 준비해서 가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스타그램이나 당근마켓에 찾아보면 있거든요. 그림책방 찾아보시면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줄기차게 내리는 비가 또 지나가고 나면 우리는 새로운 계절 앞에 서 있겠죠. 지나가는 봄이 아쉬우면서도 또 다가오는 여름이 기대가 되기도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오늘은 이 빗소리와 함께 더 느리고 더 다정하게 하루 마무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은 한은선 작사 이진희 작곡의 언제나 나답게입니다. 맑은 호초 파남보 서로 다른 빛깔들이 모여서 알록달록 하늘을 수놓는 예쁜 무지개가 되고, 도레미파솔라시 하얀 까만 피아노 건반처럼 높은 낮은 어울려 신나는 노래가 되죠. 동그라미, 세모네모, 별 모양, 달 모양, 하트처럼 서로 달라 더 특별한 너와 나의 무지갯빛 꿈. 조금 느려도 친구와 달라도 자신 있게 멋지게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나만의 꿈을 이루어요. 조금 느려도 친구와 달라도 자신 있게 멋지게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나답게. 동그라미, 세모네모, 별 모양, 달 모양, 하트처럼 서로 달라 더 특별한 너와 나의 무지갯빛 꿈. 조금 느려도 친구와 달라도 자신 있게 멋지게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나만의 꿈을 이루어요. 조금 느려도 친구와 달라도 자신 있게 멋지게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나답게.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나답게.